간혹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속이 메스꺼린다고들 한다.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학창시절 해부학 시간에 맡았던 포르말린 냄새와 으스스하던 광경을 떠올리곤 한다. 이런 경우를 흔히 비위가 상한다고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토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비위란 인체를 오장육부 중심으로 보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나온 말이며 그것들은 인체에서 주로 소화기계의 기능과 관련이 깊다. 이번에는 이 비위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몸의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서양의학에서의 소화기들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입에서 시작하여 식도, 위, 소장을 거쳐 대장에 이르는 소화관을 의미하며 여기에 이자, 간, 담남 등이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들을 분비하여 소화를 돕는다. 이런 소화관에 나타나는 질환은 참으로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염증과 궤양 그리고 종양이다. 소화관의 염증과 궤양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위12지장의 궤양인데 이들의 주된 원인으로 각종 스트레스와 담배를 비롯한 약물 복용, 지나친 음주를 꼽으며 몸속에 있는 헬리코박테리아라는 균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본래 세균은 산소가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호기성균과 산소가 있는 환경을 싫어하는 현기성균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균이 대장균과 유산균이다. 언론 보도에서 누가 폐수를 버렸다, 어디에 약수터가 오염되었다, 음식물이 오염되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라는 보도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대장균의 수이다. 대장균은 본래 우리 몸, 특히 대장이나 대변을 조사해보면 나오는 세균이다. 정상적인 사람을 조사해도 나오는 대장균을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이다. 어떠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면 그것은 사람이나 가축의 분변에 그 음식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대장균은 왜 나쁜가? 대장균도 생물인 까닭에 우리 몸에서나 어디서든 음식을 섭취하고 대사를 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대장균이 먹이를 먹고 난 후에 배설하는 대사산물에는 암모니아와 같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다. 그런 이유로 대장균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유산균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유명한 유산균 중에 하나가 비피도박테리움이다. 그렇다면 유산균은 우리 몸에 과연 좋은 것인가? 그 대답은 대장균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유산균의 대사산물은 우리 장의 환경을 좋게 해주고 장내에 유산균이 번식하면 우리가 흡수하기 어려운 좋은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에서 이야기한 헬리코박테리아는 누구나 몸속에 존재하는데 이 균이 많이 번식하면 위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나 12지장의 궤양도 일으킨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유해균들이 우리 몸에 번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염증과 궤양은 종양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예방은 종양의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음주, 무절제한 식생활 습관은 이러한 질환들이 발병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위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화기의 리듬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의 리듬을 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양을 지키면서 아침 식사는 황제처럼, 점심은 귀족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식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산책을 하도록 한다. 가벼운 운동은 소화를 촉진시킨다. 식사 후 심한 운동을 하면 소화기로 가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 소화기에서는 오히려 혈액이 부족하게 된다. 한의학적으로 비위는 오행 중에서 토에 속한다. 아직도 농촌에 가면 분변이나 음식물을 썩혀서 거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년 농사를 끝내고 그 논밭을 아무리 뒤져봐도 썩은 음식물이나 분변은 찾을 수가 없다. 자연은 이와 같이 동화되어 자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만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유독 사람만이 이 자연에 동화될 수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어 자연을 더럽히고 결국 사람 자신도 자연과 동화되지 못하고 자연으로부터 괴리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토의 성질은 비위의 기능과 너무도 닮아있다.
돼지고기를 먹든지 배추를 먹든지 소화기는 이것을 받아들여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든다. 흙이 지니고 있는 포용력과 동화력을 쏙 빼닮았다. 사주에서도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한다. 그래서 남의 고민을 잘 상담해주고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그 친구를 찾아와 이야기를 한다. 상담하는 자리에 사람을 뽑을 일이 있다면 이왕이면 사주에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뽑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의학에서도 비위를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절제한 식생활이다. 동의보감을 보면 타박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술과 음식을 지나치게 먹은 다음 성생활을 하거나 땀을 내고 바람을 쏘이면 비가 상한다. 음식을 절도 없이 먹고 힘겹게 일하면 비가 상한다라고 하여 비가 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무절제한 식생활로 꼽고 있다. 그러므로 위장이 약한 사람이 무절제한 식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어떤 좋은 약도 소용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